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으로 모델링하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문제풀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2022년 올해 첫 시험부터 새로 적용되는 시험 요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기 시험에 대한 공지와 공개 도면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넷 접속, 자료실, 공개 문제, 검색에서 프린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2022년도로 들어가시면 공개 문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아래에 적힌 안내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 시기는 2022년 기능사 제1회부터이고 전년 대비 변경사항이 종료한데요. 기존 18번까지 해서 이번에 새로 19, 20, 21번 3개의 도면이 추가되었는데 공개 문제에서는 도면 치수를 삭제해서 형상만 공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시험 난이도를 좀 올리려고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정식 시험에 한번 오픈되면 치수가 다 공개되고 또 수험자가 치수를 외워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를 올리려면 도면을 더 어렵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치수를 삭제해서 괜히 쓸데없는 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어쨌든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치수가 포함된 도면이 출제되는데요. 제 영상의 문제풀이에서는 치수가 빠진 채 공개된 도면을 꼼꼼히 분석해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치수를 적용한 모델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출 파일 목록 등 일부 요구사항 변경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한 PDF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2021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실기시험 안내이고 오른쪽은 2022년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실기시험 안내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공개된 시험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에 새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굳이 왼쪽 내용은 아실 필요가 없이 2022년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아직 시험을 못 치신 분들은 바뀐 내용을 아셔야 하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니까 PDF 전체 내용은 따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의 3D 모델링 작업입니다. 시험 시간은 총 1시간이고요. 3D 모델링, 어셈블리, 슬라이싱까지 다 마쳐야 합니다. 모델링에 익숙치 않으면 아주 빡빡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보통 30분 안쪽으로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3D 모델링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어진 도면의 부품 1, 부품 2를 1대1 척도로 모델링해야 하고 상호 움직임이 발생하는 부위의 치수 A, B는 수험자가 결정하는데 그 최대 허용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1mm입니다. 그리고 도면에 지정된 위치에 비번호, 그러니까 본인 수험 번호를 모델링 각인하는데 이때 글자체나 크기, 깊이 등은 정해진 게 없이 도면과 유사하게 만들면 됩니다. 시험 후기들을 보면 이 비번호 각인을 빠뜨려서 탈락하는 일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작업하셔야 합니다. 다음 어셈블리에서는 앞서 만든 각 부품을 도면과 같이 1대1 척도로 조립된 상태로 어셈블리하고 모두 두 개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험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확장자이며 두 번째는 스텝 확장자입니다. 그러니까 퓨전 360으로 모델링하는 경우 F3D와 스텝 두 개의 확장자로 저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싱을 위해서 STL 파일로 저장해야 하는데 이때 안정적인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또 출력 후 부품의 움직임이 원활히 되도록 어셈블리 모델의 각 부품을 움직임 범위 내에서 임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3D 모델링과 어셈블리 부분에서 이번에 변경된 점은 저장해야 할 파일의 목록과 파일 이름 표기 방식입니다. 작년까지는 각각의 부품 1, 부품 2도 모두 따로 저장해야 했지만 이제는 각각의 부품은 저장할 필요가 없고 단지 어셈블리 모델만 저장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도 비번호 _03.f3d, 비번호 _03.step에서 비번호.f3d, 비번호.step으로 더 단순하게 변경됐습니다. 이 파일 저장에 대해서는 뒤에 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의 슬라이싱에서는 앞서 만든 STL 파일을 이용해서 1대1 척도로 슬라이싱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때 슬라이서 세팅은 수험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출력 시간이 최대 1시간 2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세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서 어셈블리 모델의 STL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스포트가 생기지 않도록 모델과 각 부품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하며, 슬라이싱에서는 레이어와 벽의 두께, 인필의 양을 조절해서 출력물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프린트 익스트루드의 0.4mm 노즐을 기준으로 레이어 두께는 0.2에서 0.25, 벽 두께는 0.8, 인필은 15에서 20% 정도로 설정하면 지금까지 공개된 모델 21개 모두 1시간 이내로 출력할 수 있으며, 작은 사이즈의 모델은 3-40분만 해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싱이 끝나면 파일을 저장하는데요. 각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3D 프린터에 맞는 확장자로 저장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장 많이 접해본 가장 자신 있는 프린터로 시험을 치는 게 제일 유리하니까 실기시험 접수할 때 시험 장소를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그런데 이 시험이 지원율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험장이 조기에 마감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은 자리를 찾다 보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프린터로 실기시험을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그 시험장의 3D 프린터와 슬라이싱 툴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고 따로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제출해야 하는 파일은 전부 4개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본인의 비번호, 수험번호가 03이고 퓨전 360으로 모델링하며 큐라로 슬라이싱 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부품 1, 부품 2에 대해서는 저장할 필요가 없고 조립이 완성된 어셈블리 모델에서만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도면과 똑같은 모양의 어셈블리 모델에서 03.f3d, 03.step 이렇게 2개의 파일을 먼저 만들고 다음 3D 프린팅에 최적화된 위치로 각 부품을 이동하고 03.stl 파일을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퓨전 360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고요. 마지막으로 큐라에서 슬라이싱을 마치고 03.gcode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4개의 파일을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USB나 SD카드에 저장해서 제출하면 1시간 제한의 모델링 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별로 헷갈릴 게 없을 듯 하고요. 오히려 작년까지 시험 정보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제출해야 할 파일 개수도 달라지고 파일 이름도 달라지므로 혼란이 올 수 있는데요.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시험장에서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일반적인 시험 유의사항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퓨전 360으로 모델링하는 경우 조심해야 할 점은 3번, 인터넷 등 네트워크가 차단된 환경에서 작업한다는 내용입니다. 퓨전 360은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모델링 작업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데이터 관리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시험장의 오프라인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클라우드 저장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데이터 패널에는 파일을 저장하면 안 되고요. 로컬 컴퓨터로 바로 다이렉트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 실컷 모델링은 잘 해놓고 정작 파일 제출을 못해서 탈락하는 분들도 들어있으니까요. 제 영상의 시험장 오프라인 환경에서 파일 엑스포트 오류 없이 처리하는 방법을 잘 보시고 문제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상에서는 작년까지 7개 파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4개의 파일로 바뀌었으므로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4페이지는 시험장에서 USB 또는 SD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공개 도면 21개인데요. 1번에서 18번은 작년까지 공개된 도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똑같지만 변경된 점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공개된 도면에는 모든 치수가 다 지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꾼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18번까지는 이미 그 전에 공개될 때 치수가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고요. 제 영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영상에서 설명하는 치수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19, 20, 21번 3개의 도면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건데요. 이것 역시 공개 도면에 치수가 없고 정식 시험에도 오픈된 적이 없으니 정확한 치수는 아직은 시험 출제자 외에는 아무도 모를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공부하기에는 좀 막막합니다. 제 문제풀이 영상에서는 치수 없이 공개된 도면을 분석해서 실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치수를 적용한 걸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도 저희 분석과 일치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도면을 제대로 읽고 정확히 모델링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지 치수를 외워서 시험을 치는 건 아니니까요. 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험에서 치수가 다르게 나온다고 해도 아무 문제 될 건 없고요.
모델링하는 방법만 잘 이해하신다면 무난히 시험을 치를 수 있겠습니다. PDF 안내문 마지막 부분은 3D 프린팅 작업입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며 3D 프린터 세팅과 3D 프린팅 후 처리까지 다 마치고 출력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3D 프린터 세팅은 수험자가 직접 설정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각 시험장의 관리자분들께서 시험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모든 프린터를 최적의 상태로 세팅해 두기 때문에 사실 세팅 값을 별도로 건드릴 필요성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하고요. 본인이 평소 익숙한 프린터라면 잘 대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을 망칠 수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모르는 프린터와 슬라이싱 툴로 시험을 쳐야 한다면 미리 같은 기종의 프린터를 찾아서 연습 슬라이싱과 출력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2022년 새로 공개된 실기시험 요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새로 추가된 도면 19, 20, 21번 모델링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처음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면 1번 모델링부터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